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우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정말 요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는 너무나 쌀쌀해서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오는데 막상 나와보면 한낮 기온은 오늘도 무려 3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더우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건강에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또 가을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비가 지나면 완연한 가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일교차가 심하게 벌어지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외투 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굿모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가지고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네, 오늘은 먼저 산림구단 엄지척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 선물 준비하시고 네. 선물 뭐 포장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정성 들여서 산 선물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해야 되는데 네.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네. 같은 선물이라도 정성이 더해지면 이 받는 사람들의 감동도 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멋낼 수 있는 추석 선물 포장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 포장 전문가 김수건 선생님 그리고 이호선 심리 전문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수건 선생님 오늘 처음 뵙네요. 네. 네. 네, 정말 이 추석 선물 네. 예쁘게 포장해서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아예 엄두조차 나지 않는데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손재주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저희 옆집 언니는 저를 싫어합니다. 왜요? 왜죠? 왜냐면 추석 되면 선물 좀 포장 좀 해달라고 하도 쫓아다녀가지고 그러니까. 명절이 저 때문에 싫은 일인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네. 보기 좋으시네요. 옆에 사람한테 부탁해도 되고. 그러게요.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막 해야 되긴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에 네. 이런 경우 이제 포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쉽게 김수건 선생님과 함께 포장에 대한 수건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이 보자기 사실 하나만으로도 네.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고무줄 하나면 네. 충분한 그런 포장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함께 배워볼까요? 예, 그럼 네. 오늘은 우리가 한 명 한 명 다 배워볼게요.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수업 핵심은 저에게 있네요. 제가 하면 전 네. 국민이 다 하고 전 인류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손 이호선 박사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성 씨랑 네. 똑같은데요? 네. 전유성 선생님, 네. 개그맨. 뭐죠? 전유성이 하면 다 한다. 그런가요? 오늘 막상에서 네. 금손으로 한번 네. 변화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보자기인데요. 네, 뭐? 보자기를 이렇게 양면으로 있는 보자기를 쓰면 좋고요. 네. 예. 양면. 네, 이렇게 색깔이 두 가지, 앞뒤가 다른 거면 더 효과가. 이 보자기는 그냥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거죠? 네, 뭐 동대문 시장이나 네. 큰 그런 시장에 가면 쉽게 네. 구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단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네, 비스듬하게 놓네요. 놓고 예. 이 상자가 정중앙에 위치되도록 중앙에, 네. 맞추려면 요 네 귀를 한번 이렇게 맞춰 올려봐 주십시오. 끝을 귀라 그래요? 네, 이렇게 귀. 네. 모서리를 포장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그 포장 상자, 네. 그 상자는 크기에 따라서 보자기는 좀 더 클 수도 크기가 있고, 작을 수도 예.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박스인데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얼추 중앙으로 위치가 잡혔으면요. 네. 가운데로 꽉 모아 주시고요. 꽉 모으고. 네. 상자의 높이에 맞게 네. 모서리를 세워 올려주십니다. 모서리를 세워서 올린다. 그래서 예. 꽉 쥐어 잡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모서리에 맞게 상자 보자기를 이렇게 옆에 예. 올려주는 게 이거 뭐 포인트라고 할 수 여성분들 그냥 있습니다. 뒤에 묶는 머리랑 비슷하네요. 예. 그죠? 이게 다 네네. 잡아가지고 뒤쪽으로 딱 잡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좀 네. 혹시 있게 묶어주는 게 나는 아직 포인트겠네요. 딸도 160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죠? 자, 이렇게 모아 주셨으면요. 네. 앞에 고무줄이 준비되어 있죠. 예. 이 그냥 다 고무줄을 모은 거예요, 그냥. 네네. 보니까. 옆에를 모아서? 모양을 잘 살려서 모으시고요. 네. 고무줄을 이렇게 두 번을 감으면 조금 힘이 더 있겠죠. 지금 그 노란 고무줄을 2개를 했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감아서 이게 손으로 필요는- 끼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한 한번 줄을 하실 돌려가지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세게. 네. 세게. 그래서 저는 한 번을 감고 예. 또 한 번을 감아주겠습니다. 음. 네. 오늘은 뭐 고무줄 하나면 예. 아, 예, 이렇게. 오케이입니다.
그다음에 모양을 조금 잡기 위해서 네. 위치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선생님 일부러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네네 다른 색 이렇게 네네. 나오게 지금 다른 색이. 출연하신 일에 네. 이렇게 따라하는 게 처음이세요. 네. 잘하시는데요. 그냥 천천히 해주세요. 전 이번 생에 처음이에요. 네. 조금 네. 이렇게 당겨서 네. 예. 근데 마무리를- 이거 예뻐지는데요? 예, 지금 네. 뭐 와. 잘하고 네. 계십니다. 오, 처음 하셨는데. 이거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깜짝 놀랄 것 일이에요. 네.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렇게 네. 다른 색이 나왔으면요. 네. 꽃이 나와야 돼요. 꽃이 나오고 있어요. 네. 나왔어요. 꽃이에요 아주 이미. 훌륭하십니다. 네. 아,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요- 야. 양면이 네. 다 무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근데 있네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하죠? 네. 고무줄을 잠깐 열어서 네. 네. 이렇게 꽃을 아. 만들고 하나를. 꽃 받침을 윗부분을. 아래에 예, 있는 예. 고무줄에다가 네, 요거를 꽃 귀를 이렇게 살짝 껴주세요. 빼라는 거죠. 네. 네. 아 빼서 빼서 네 귀를 네 다요. 귀를 다? 네 귀를 다. 아, 얘네가- 이게 포인트네요. 네. 그러네요. 그냥 묶고 말면 이건 그냥 똥머리인데 네. 묶은 머리. 네, 네. 묶은 머리인데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포인트를 주는 귀를 거. 처리함으로써 굉장히 고급스러워지네요. 네. 네. 어. 아니 아까 그 이 귀를 넣지 않아도 예뻤는데요. 네. 요걸 막상 넣으니까 네. 굉장히 단아해지네요, 얘가. 네. 그리고 한 방향으로 돌리면서 예. 예, 모양을 잡아주시고 요 꽃 받침이라고 전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정말 꽃 같네요. 위에서 네. 보면 아, 이렇게 네 아까는 전체가 모서리가. 꽃이었는데 네. 요 밑에가 네. 꽃 받침이 되고 위에가 꽃이 되는 네. 전체적인 모양이 네. 진짜 진정한 꽃이 됐어요. 야. 예, 이거는 그 리본 형태로 팔고 있는 네. 여성분들 머리핀과도 비슷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위에 형태가. 이효선 교수님 네. 만들어 보니까 어떠신가요? 이게 좀 전문가랑 좀 다르긴 한데요. 약간 달라요. 근데 이게 뒤를 좀 덜 빼서. 아니 저는 처음이니까 네. 그래도 그래서 그래. 제 잘 생각에는 나오신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래. 전 이렇게 잘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훌륭한데요? 앞으로 포장 쪽으로 좀 바꿔보시면 어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이지만 네. 제가 진짜 막손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괜찮아요. 네, 오. 네 개가 정확하게 잘 나오셨어요. 그죠? 그다음에 네. 이렇게 네, 네, 네. 파슬이나 우리 네. 또 이렇게 매듭 아, 여기서 끝이 네, 아니에요. 여기다가 네. 하나가 더 하나를 있구나, 더 앞쪽 면에다가 장식을 해주실 겁니다. 오. 그래서 네. 고무줄에다가 고무줄에다 다시 껴주세요. 이게 약간 놀이개네요, 거의. 네, 네. 놀이개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서. 네. 야, 고무줄에다가 그렇게. 이렇게 껴서. 그럼 한결 더 추석 같은 느낌이 나겠죠. 그러네요. 네. 네. 자, 그러니까 그냥 그 꽃 모양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규수였어요, 규수. 놀이개 하나를 달아주니까 여왕, 왕비가 됐네. 네. 그러네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보자기를 이용한 상자 예. 포장법을 한번 잘하셨어요. 완성해봤고요. 기가 막혀요. 예. 기가 막힙니다. 깜짝 놀랐어요. 올 추석에 한번 활용하세요. 이대로 가져가셔도 추석뿐만 아니라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저 전공 좀 바꿔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 너무 잘했는데요. 너무 만족해하시고 좋아하시고. 여보, 네네. 내가 이거 했어, 여보. 남편이 그리고 깜짝 놀라시겠네. 저희가 사실 예. 추석 때 선물을 드릴 때 네. 고민이 되는 게 네, 이게 네. 이분의 취향에 맞을까 네, 이런 네. 고민을 하다 보니까 현금이나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죠. 이럴 때 또 그냥 드리면 너무 무성해 보이니까 네. 예쁜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제가 배워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번에는 김현우 저는 씨가 현금 직접 실습에 선물을 많이 나서고 드립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네. 예. 그래서 자, 사실은 배워보죠. 현금 봉투나 이런 상품권 봉투도 네.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하시기는 쉬운 걸 제가 골라왔습니다. 쉬운 거? 네, 그래서 일단 그 현금 봉투도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포장하는 게? 뭐 많죠. 무궁무진합니까? 네, 어려운 것도 역시 많지만 김현우 씨가 올 추석에 당장 선물을 하셔야 저는 되니까. 참고로 손재주가 좀 예, 있는 예. 편입니다. 오. 관심이 굉장히 빠르죠? 많으시네요. 네. 네, 입 얘기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접고 접어서 완성될 수 있는 초간단 상품권 포장을 접기만 하면 될 수 해보겠습니다. 있는. 네, 네. 네. 너무 쉬운 걸 준비했어요. 너무 쉬운데? 일단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죠. 네. 예. 어려우면 힘들어요. 자, 이 앞에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 네. 예. 자, 제가 이렇게 포장지를 네. 40cm, 22cm인데요. 40, 바로 22. 40. 네, 네. 세로 그냥 20. 2뼘, 네. 그다음에 1뼘보다 조금 많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0, 20이라고 우리는 표시했는데 40, 22입니까? 네, 22면은 더 좋을 것 더 같아요. 좋고. 네, 네. 40, 20도 뭐 비슷하고. 네, 비슷할 예.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해보시죠. 자, 긴 쪽 길이를요. 네. 1cm씩 접어 주십니다. 1cm. 네. 그다음에 1cm. 위 아래를 1cm. 위 1cm. 아래를 예, 두 번 다 1cm씩 접어 주시겠습니다. 아니, 누가 포장지를 잘못 썰어놨네. 여기다가 왜 이걸 그려놓으셨어. 예. 자, 1cm. 네. 그다음에 자, 위쪽도 위쪽도 1cm. 1cm. 야.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은 10cm. 아메리카노. 네. 저는 지금 1cm를 적고 있습니다. 자, 예. 근데 괜찮아요? 적는 것도 굉장히 균일하게 잘 적고 계시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접었어요. 그리고 예. 상품권 그다음에? 포장을 할 때는요. 돈이나 네. 현금 봉투를 만드실 때는 네. 포장지를 조금 더 이렇게 두툼하고 네. 조금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 거. 예, 그래야 더 아, 효과가 그렇죠. 있겠죠. 흐물흐물하면 이거 예, 얇은 돈이 거보다는. 들어있긴 한데 네, 너무 네. 보잘것없어 보이죠? 네, 그럴 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를 향해서 마주 접어주실 건데요. 네. 가운데가 어딘지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끝에를 살짝 접어주세요. 맞춰서? 네, 접어요? 네. 이렇게 표시만 내주시는 아, 겁니다. 표시만. 네. 네, 표시만. 그래서 그 표시점을 향해서 네. 마주 접어주시겠습니다. 요렇게. 오늘 접고 접으면 끝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이라 요렇게 접고. 네. 그다음에 반대편도 역시 똑같이 맞아요. 이 절반이 정확해지지 않으면 또 사실 약간 네. 볼품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또 그리고 포인트네요. 정확하게 네. 손끝으로 좀 해주시고요. 저는 방송일에 말 안 하고 이렇게 집중하긴 처음이네요. 네. 혹시나 안 될까 봐. 야, 예, 여기까지 이렇게 접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네. 또 다음은요? 역시 중심을 향해서 접기 위해서 네. 또 표시를 해요. 네, 양쪽 끝만 굉장히 이렇게 이해도가 해서 빠르십니다. 표시를 하고 네. 여기를 향해서 또 접어. 예, 끝에만 끝에만 살짝 해서 접으시고 여기다가 또 접어 이렇게. 그렇죠. 어우, 저보다 빠르신데요. 오. 예, 야. 제가 선생님을 앞지르려고요. 저도 힘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넣고. 네. 네. 자, 마주 접으시면 딱 이 크기가 네. 현금이나 티켓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상품권이나 되죠. 뭐 다 예, 들어갈 수 이렇게. 있겠네요. 아, 네. 여기 22cm를 접은 이유가 요 네. 길이가 현금은 들어가야 되니까. 네, 여기가 이제 현금의 폭이 되고 네. 길이가 되고요. 자, 이렇게 접었어요. 네, 예. 그다음엔 네. 이제 다시 펼치셔서요. 펼쳐서 모양을 좀 내겠습니다. 예, 끝 마무리를 삼각형으로 접어줄까요? 비행기 접듯이. 네네. 네. 여기를 이렇게요. 네. 제가 비행기는 좀 접었죠. 네. 요즘에 진짜 접기를 우리가 많이 안 해가지고 네네. 까먹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배도 접고 뭐 비행기도 그럼요. 접고 공 접고 막 그랬죠. 예, 연애할 때는 학도 접고 뭐 학알 별도 접고. 접었어요. 학알도 접고 별걸 다 접었는데 맞아요. 예, 요즘에는 우리가 참 슬픕니다만 인생을 접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생을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는 네. 예,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적인 방송입니다. 종이를 접으면서도 희망을 얘기하네요. 네. 예. 네, 자, 아주 이렇게 하고, 꼼꼼하신데요. 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현금을 넣기보다는요. 네. 제가 이렇게 속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 네, 속지를. 네. 그래서 이 속지는 예. 현금이나 상품권을 한 네. 번 더 이 안에다 넣는다는 거죠. 아. 그냥 현금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안에다 한 번 더 넣고 네, 한 그 번 다음에 한 번 더 넣어볼까요? 넣는다. 네, 그렇죠. 속지는 그냥 네, 종이 저는 접으면 되는 거죠? A4지나 한지나 상관없습니다. 띄지 마시고 그냥. 아, 요거 그냥 어떻게 접은 건지를 몰라도 됩니까? 그냥 이렇게 접으면. 그냥 요렇게. 예, 예. 마주, 요거 저기 마주 그 접으면. 축의금 낼 때도 네네. 네. 성의 있게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안에다가 맞아요. 한번 그렇죠. 사트를 한번 싼 다음에 예. 또 봉투에다 넣으세요. 그리고 예. 가능하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메시지를 써주는 게 사랑합니다. 부모님께는. 네.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자, 그만할까요, 이제? 네. 자, 넣어볼까요? 네. 여기다 넣어요. 그럼 그 사이에 넣고. 네. 이렇게 네. 넣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접어요. 그렇죠. 접고 이제 요렇게 또 하나 띠지가 요 있으면 띠지 하나를. 이런 자투리 포장지 집에 요걸 버리지 여기다가 마시고 이렇게 네, 요거를 뒤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 뒤에서? 양면 테이프를 제가 붙여왔습니다. 네, 이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이 나머지를 양면 테이프 떼요. 이렇게 꺾어주세요. 우선 떼지 마시고요. 떼지 말고. 떼면은 움직여지니까 이렇게 한 맞춰서. 상태에서 네, 돌아와서 다시 앞쪽으로 네. 돌아와서 이미 김현욱 씨가 네. 앞서 계시네요. 이쪽으로 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야. 예. 이 상황에서 이제 요거를 들어서 요걸 뗀 다음에 붙여주시- 붙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다 완성이 된 이렇게 건가요? 끝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네. 네. 이제 앞에 이런 끈이나 가죽끈이나 리본이 있으면요. 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가을 느낌을 내려고 네. 네. 소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리본 먼저 매볼게요. 가죽끈이 있으니까 확실히 가을 느낌이 나네요. 두 번을 정말. 돌리고 네.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요거 끈 묶는 건데. 이게 잘 하시네요. 네, 두 번을 감아서 예. 그냥 나비 형태의 리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나만 빼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를 묶어요. 네, 그냥 두 번은 그냥 꽉 묶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묶은 다음에 네. 요즘 가을이니까 네. 그
주변을 보면은 낙엽도 지고 네. 또 솔방울도 많이 떨어져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산책 가다가 준 이런 것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다 모아서 그 묶음을 직접 해주시고요. 이제 주우신 걸 네네네. 모아서 오셨네요. 이렇게 해서 네. 요 안에다가 네. 이렇게 껴주시면 아, 네. 근데 참고로 상대방에게는 산책하다 주웠다고 하지 말고 일부러 따왔다라고 하는 게 네. 좋을 것 그런 같습니다. 멘트까지 곁들여 주시면 네. 일부러 산에 좋을 가서 것 같아요. 따왔다. 네, 이렇게. 한번 껴주시면 저랑 한번 오. 야. 오, 예, 멋진데요. 아니 우리가 추석 느낌이 사실은 이거 납니다. 사전에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처음 배워보는 거예요, 생방 중에. 즉석입니다. 네. 너무 생방 중에 처음 배운 거예요, 지금. 네, 네. 야.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한 겁니다. 네, 사실 이 현금이나 상품권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네. 보일 수 네. 있는데 이런 네. 솔방울 하나에도 정말 정성이 네네. 잔뜩 네. 들어가 보이네요. 어머니 아버지 이 봉투에 현금 봉투에,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시면 되겠네요. 예. 네. 아 저희가 시간 관계사 이게 네네. 뭐 시간이 짧아가지고 네. 하나만 더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더 네.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느낌을 좀 더 네. 잘 살릴 수 있는 네. 포장법이 또 있다면서요? 리본을 하는 네네. 방법. 예. 요거는 최혜정 MC가 한번 같이. 네, 제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아유 어려운 거 추한테 넘겼다. 예. 자. 리본을 보통 네. 예. 네. 묶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네네네. 그 두꺼운 판을 하나 이용해서 네. 여기다 이렇게 격자 무늬로 껴주면 아주 훌륭한 전통 액세서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네. 활용하는지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본으로 쉽게 받을 매도 수 있는 먼저 전통 맞는 게 낫다고 액세서리.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네요. 자, 네, 제가 이렇게 판을 준비했는데 네. 리본도 사실 저 이거 선물 받은 리본을 이렇게 잘 모아두었다가 예,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선물에 이거 포장할 때 리본 근데 다 보니까 오잖아요. 끈이 굉장히 짧아요. 네네. 어. 그래서 이 판은 사실은 과자 박스나 두꺼운 네. 도와주면 되고요. 네. 폭이 리본의 2배 정도 정사각형이 있으면 네.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네. 네. 둘러서 네.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한번 붙여주세요. 감아주는 것처럼. 네네. 자, 감아요. 네, 이렇게 네. 붙여주시고, 네. 아, 그 네모난 종이의 끝 쪽으로 붙이네요. 네네. 네. 이렇게 붙이고, 붙여주시고 네. 또 한 번 같은 네. 색을 이용해서 네. 붙여주도록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네. 네. 두 개를 네. 종이에다가 네. 네. 손이 떨리네요. 저도 떨리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아, 많이 이렇게. 걸리니까. 예, 많은 걸 네.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떨리네요. 예. 네. 이 마음이 말씀 드리면 더 급하네요. 긴장하실 텐데 1분 30초 남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줄을 자, 꼈으면요. 네. 요 사이에다가 네. 예, 다른 색 무늬를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아, 리본의 다른 색 무늬를. 네네. 중간에다가 이렇게. 어, 껴가지고 예. 격자처럼요. 네. 아 저쪽에서는 반대로. 네. 아. 여기다가 또 붙여주시고 예. 또 이쪽에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어. 또 이쪽은 또 반대로. 네, 이쪽으로 네. 끼는 거죠? 그렇죠. 격자로. 나왔다 안 나왔다. 예. 아. 이쪽은 반대로. 네. 이렇게 껴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네. 그러면은 이게 무늬가 또 격자 무늬처럼 딱. 이제 조각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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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고, 오이고, 아.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되면은요. 네.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아, 해봤는데 이렇게 네, 완성된 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요거 색깔을 이제 여러 가지를 쓰면은 네. 이렇게 세 가지 색깔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겠죠. 이렇게. 예쁘다. 네. 네. 세 가지, 네 가지 뭐 여러 가지. 네네 여러 가지 뭐 네. 색깔을 못 넣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 네 격자 가지 무늬 리본을 보이네요. 달리하면 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양면 테이프를 붙이시고요. 또 붙이고 네,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네. 보여드리면 떼서 양면 테이프 와. 또 안 떼지고 네. 있네요. 요거를 예. 양면 테이프 잘 안 떼요. 저 이제 드디어 완성을 다른 했습니다. 아, 예쁘네요. 진짜 예쁘게 되네요. 네. 최혜진 잘 씨가 따라했죠? 네. 색깔이 고 괜찮네요. 파란색하고 네. 색깔이 예, 단청 빨간색하고. 느낌이 나서 네. 네. 좋은데요. 그다음에 뒤에다가 예.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네. 네, 오늘 이 양면 테이프 아주 예, 성능이 됐어요, 좋은 됐어요. 됐습니다. 네, 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자 네. 이렇게 장식을 네. 바로 이 상태대로 해주시면 그러니까 포장이 돼 있는 상자에다가 이렇게 리본을 네네. 야. 붙일 수가 한번 있다.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한번 이게 붙여서. 혹시 우리가 왜 옷 입을 때 네. 보면 양면을 그 액세서리 같은 포인트. 느낌, 포인트. 브로치라고 그렇죠. 그러죠. 브로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리본을 달거나 할 때 그 네. 느낌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딱 붙이니까 느낌이 좋네. 확 다른데요? 요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아, 붙여도 되겠는데 이렇게? 요거는 어디에다가도 나도 활용이 포장한 되겠어요. 거야. 그럼 괜찮네요. 여기다 사니까 다 네. 붙였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한 게 네. 우리 아까 이런 티켓 네. 봉투 아. 만들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티켓 봉투 위에다가 네. 예, 이렇게 다양하게 네. 예, 장식을 하면 격자 무늬 요 액세서리를 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런 포장법을 이용해서 쭉 포장한 물건들을 보여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선물들 집에서 다 쉽게 포장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건 선생님 포장의 수건을 풀어주셨네요. 그러네요. 오늘도 역시
역시 엄지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알짜배기 건강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오늘 네. 주제는요, 한국인에게 치명적인 사망 원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네,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인데요. 이 질환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암에도 치명적이지만 2, 3위 심장, 뇌혈관 질환과 특히 직결되는 주범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의 두 얼굴입니다. 네, 사실 콜레스테롤은 앞서 얘기했지만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에는 치명적이지만 네. 또 무조건 피해야 할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콜레스테롤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영섭 한의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효성 교수님은 네. 콜레스테롤 요즘에 수치 안 높죠? 운동 워낙 많이 하시고. 높아요. 네. 아니, 마라톤을 그렇게 하시는 네,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네네. 운동을 하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은 많이 올라갔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네. 이거를 뭐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LDL. 어떻게든 조절을 해보려고 약을 안 먹고 버티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곧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래도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네. 네, LDL 콜레스테롤. 네. 자, 대한민국 30대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콜레스테롤 그러면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아까 이호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 높은 콜레스테롤 왜 문제가 되냐면 얘가 산화가 돼야 되면은 네. 혈관을 막아요. 네. 그 혈관을 막아서 동맥경화 생기게 되면은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이 돼서 뇌출혈, 뇌경색이 오는 거고 네. 심장에서 막히게 되면은 협심증이나 심장 마비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데 문제는 뭐냐? 그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10% 높아지게 되면은 네. 심장 질환이나 사망률이 무려 20%가 올라가고요. 네. 심근경색하고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는 17%, 23%가 늘어나고 또 잘 알지만 고혈압, 네. 당뇨 이렇게 다 생기는데 지방간 네. 중요한 건 뭐냐? 네.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그 이유는 뭐냐? 역할을 하죠? CG를 보시면은 예. 우리 몸에 세포막이라고 있는데 네. 세포막의 모든 세포막을 갖다가 얘가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물질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뭐냐? 성호르몬이라든지 네. 비타민 D 재료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네. 감즙산이라고 있어요. 아. 그걸 만드는 재료가 되는데 네.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있는데 예. 얘는 왜 중요하냐면 얘가 있게 되면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을 막아주고 네. 염증을 억제해 주는데 예. 2010년대에 발표된 100세 이상의 장수인을 봤더니 네. 우리가 HDL 콜레스테롤이 40 정도 높은 정도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84나 됩니다. 그러니까 H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네. 콜레스테롤이 다양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네, 지금 저 아나운서님께서 현욱이 형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LDL, 뭐 HDL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콜레스테롤의 종류라기보다는 네. 이 콜레스테롤을 운반시켜주는 단백질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HDL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이제 몸에서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예. LDL은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몸으로 이렇게 배출시켜주는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 LDL이 이제 많아지면 안 좋다는 게 아. 이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자꾸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다 보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혈관에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서 막힐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LDL 수치가 뭐 130보다는 좀 낮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 그 운반하는 양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그 부하가 쌓일 수가 걸리는 있기 거죠. 때문에 마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중성지방이라는 게 또 있네요. 예, 그 저 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지금 얘기하셨듯이 세포막을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성호르몬을 만들 수도 있고 네, 네. 이렇게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이는데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이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LDL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자,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따로 있다라는 거를 오늘도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자, 그만큼 콜레스테롤 알고 있다 싶기도 하지만 또 모르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판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억울하다. 누명을 바꿔야죠. 네. 세 가지 유명이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라간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어떻게 예. 하면? 어떻게 하면? 육식 아닐까요? 재밌게 놀면? 예. 먹으면. 네, 그러니까 먹으면 게 무조건 먹는 게 네. 아니라 나쁜 거를 많이 먹으면 올라가는데 네. 우리가 콜레스테롤 하게 되면은 음식으로 다 들어오는 줄 알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간에서 생성되는 게 70%에서 80%예요. 아, 그래요? 네. 20-30%만 우리가 음식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해네요. 이거 그렇죠. 먹으면 올라간다가 아니라 예. 먹어도 20%만 올라가고 20-30%만. 80은 간에서 만들어요. 70-80%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간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거죠. 걸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우리가 식이성 콜레스테롤이 바로 먹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모든 걸 다 먹으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네. 잘못 먹으면 많이 올라갑니다. 잘못 먹으면 많이 올라가. 그래서 술 같은 거 많이 먹어서 지방간 생기면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간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 많이 그렇죠. 올라가니까 뭐 술을 먹거나 뭐 뭘 단걸 하거나 많이 해가지고 먹거나. 간이 안 좋아지면 오히려 더 안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피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굉장히 어렵죠. 뭘 피해야 될까요? 동물성 지방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 안 좋은 거겠죠?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 맞아요. 근데 사실 계란 노른자는 우리가 하루에 뭐 한두 개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옛날에 이제 콜레스테롤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았을 때는 뭐 계란 노른자, 뭐 새우, 그다음에 뭐 오징어 이런 것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 근데 원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먹는 건 한 20-30% 정도밖에 거기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식사지침자문위원회에서 2015년도에는 네. 원래는 이제 1일 섭취량을 300mg으로 딱 정해놨었거든요, 콜레스테롤을. 네. 근데 이거를 폐기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이거 상관없이 그냥 먹어도 된다. 네. 그러니까 음식으로 통해 가지고선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높아지거나 네.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 너무 그렇게 피할 필요 없고 너무 네. 과하게 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예. 그리고 뭐 새우나 오징어 같은 경우 이런 네, 해산물 같은 경우도 뭐 타우린이나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예.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많이 쌓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가공식품으로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계속 쌓는 행위는 좋지 않지만 예. 이렇게 천연식품이나 음식으로 네. 먹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굳이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뭐 일부러 막 난 콜레스테롤 먹어야지 해가지고 막 일부러 뭐 막 만든 걸 막 먹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예, 예. 정상적인 음식을 먹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건강한 사람이라는 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헬스 트레이너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계란 노른자는 싹 빼고 흰자만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네네. 뭐 일본에서 한 논문이 나왔는데 네. 하루에 5개씩 매일 먹는 건 아무 상관이 없고 건강한 사람 네. 10개 이상 먹으면 올라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2개, 3개 건강한 사람 같은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는 건 안 되네요. 뭐든 적당한 게 네. 좋네요. 자, 세 세 번째가 번째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나쁘다. 이거 되게 재밌을 것 뭘까요? 같아요. 뭐가 무조건 나쁠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음주나 아닐까요? 흡연은 당연히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항상 적이었잖아요. 우리 저기 김현욱 씨한테 되게 좋은 얘기예요. 오늘. 뭡니까? 술을 희소식인가요? 갖다가 하루에 한두 네. 잔 먹는 건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 좋은 걸 올려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을 한 잔 정도 예. 마시는 건 괜찮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그게 콜레스테롤과도 관련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와인이나 소주도 괜찮은데 한두 잔 예. 같은 거 먹게 되면은 네. HDL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또 한 가지 왜 그러냐 스트레스를 풀어줘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안 생기기 때문에 한두 잔 정도, 예. 한두 병이 아닙니다. 한두 잔. 한두 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 보면 저희 어머니도 이 콜레스테롤이 좀 높고요. 네. 저도 높고 심지어 제 아들도 높거든요. 어. 이게 흔히 우리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 네. 요게 저는 이게 가족력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네, 사실인가요? 아, 맞습니다. 오. 우리가 500명에 한 명 중은 삐쩍 마르고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굉장히 높은 사람들 맞아요. 많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유전성이거나 그 LDL 그 수용체 유전자에 이상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젊을 때부터 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참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걸 물려받았다는 것 때문에 사실 슬프기도 하겠지만 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관리를 오히려 처음부터 그렇죠. 철저하게 하게 대비를 할 되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건강한 것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또 당뇨 환자가 생각보다 오래 사시는 분이 더 많으세요. 왜? 예. 매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한순간에 훅 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그렇죠. 쓰잖아요. 예. 네, 또 식품의 영향력이 20% 정도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주의는 꼭 해야겠죠. 네. 우리가 흔히 먹는 제품, 이 식품들에 포함된 콜레스테롤 함량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계란 노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피하면 안 된다. 네. 무조건 피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원장님께서 한 5개 정도 넘어가면 안 좋다라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이게 네. 음식마다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 같은 경우, 계란 노른자나 명란젓 같은 경우는 네네네. 한 300에서 500mg 정도 들어있다고 보고요. 명란젓이요. 예, 네. 오징어나 버터에는 200에서 299. 그다음 치즈나 새우에는 100에서 199mg. 낙지, 쇠고기는 뭐 70에서 90. 연어나 삼겹살은 50에서 69. 그러니까 이러니까 음식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이 연어랑 네. 계란 노른자 먹을 때 개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조금 근데 더 생각보다 먹어도 되고. 삼겹살이 낫네요. 예, 삼겹살 같은 경우는 예. 예, 계란 노른자보다 무려 6분의 1밖에 그러네요. 안 됩니다. 그거 되게 의외인데. 근데 사실은 저는 네. 우리가 왜 가을 이렇게 쌀쌀해지고 그러면 국밥이 진짜 좋잖아요. 예. 저는 국물 국밥 한 그릇 매니아인데 생각나죠.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소고기 국밥, 돼지 국밥. 요거 저희 엄마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시고 콜레스테롤 높은 저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돼지국밥이나 뭐 소머리국밥 같은 데는 포화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들어온 다음에 이게 콜레스테롤로 변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고 또 정크푸드라고 하는 것들, 네. 뭐 네. 햄버거나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성 지방이 많거나 아니면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내 몸에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맛있는 건 다 안 되네. 그러니까 뭐 내장탕 뭐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예. 네, 곱창 뭐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자, 동물성 식품의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이 많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식물성 식품도 포화지방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인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식물성이니까 식물성 지방이니까 네. 우리 몸에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코코넛 오일 있죠. 예, 이거는 네. 아침에 한 숟갈씩 드시는 분들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 해봤더니 바로 이 올리브유보다 뭐 포화지방이 무려 6배나 많아요. 예. 네. 그래서 82%가 코코넛 오일에가 네. 포화지방이 많은데 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에 뭘 했느냐. 네. 미국 심장학회에서 어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7건의 임상 시험을 코코넛 오일 가지고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다른 포화지방과 마찬가지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올려주기 때문에 네. 이것을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콜레스테롤 제대로 섭취하는 것도 물론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하루 적정 섭취량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저희가 알아야죠. 이거는 네, 앞쪽으로 나가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앞전 하나 말씀. 예. 네, 여기 자, 보시면은 다양한 식품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콜레스테롤 야. 하루 원래 성인 남녀가 네. 먹는 거가 콜레스테롤은 그냥 우리가 식사할 때 먹을 게 김영혁 씨나 우리 같은 사람은 남자는 750mg 먹고요. 여자분들은 약 600mg 먹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예, 우리- 하루에? 예. 근데 그게 왜 상관이 없느냐? 장에서 네. 다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되고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300mg 이하를 꼭 먹어라 하는 분들은 뭐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장병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여기 하루 섭취량 계란 한 알 이게 한 200mg 들어있거든요. 네. 한 알 반 정도. 아까 계란 300mg라는 거는 100g으로 기준해서 그런 거예요. 계란이 아까 60g 정도 되거든요. 네. 한 알 반 정도 되면 되고요. 네. 우리가 어디 갔어? 소고기 같은 경우 400g. 근데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좀 이게 그 포화 지방 산업만 얘기해서 그런 거니까 한 하루에 고기는 100g 이하 정도. 네, 그러니까 400g이 이제 어느 정도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소고기만 먹었을 네. 경우에 그렇죠. 최대치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쭉 얘기해주면 아 여기 있는 것들을 하루에 먹으란 얘기야. 다 먹어야 하구나. 그렇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한 10분거를 먹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새우는 230mg 정도. 예.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이건 좀 이따 나올 건데 벌써 나왔네요. 네. 이건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은 예. 우리가 지방에는 오메가 3, 6, 9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오메가 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등푸르생선이라든지 네. 그런 데 많은 거고요. 네. 뭐냐면 오메가 6는 들기름이든지 이게 굉장히 많은 건데 오메가 3하고 6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네.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율.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뭘 많이 먹냐? 오메가 6를 너무 많이 먹어요. 오메가 6가 어디에 들어있죠? 들기름 뭐 이런 데 있잖아. 콩기름. 아, 콩기름, 그러니까 기름, 해바라기요. 네. 뭐 이런 거 좋다고 카놀라유 그러니까. 뭐 이런데. 아니요, 카놀라유는 또 달라요. 아, 카놀라유는 달라요? 그래서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먹는데 이 비율이 1대2나 1대4가 되는데 식물성을 너무 많게 되면 반대로
그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염증이 많이 생기거나 그래요? 혈전이 많이 생깁니다. 그거 좋다고 그래서 요즘 먹었는데. 우리는 3, 6, 9는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육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중요한 게 구예요. 이게 뭐냐? 올리브유하고 카놀라유인데 얘가 아까 얘기한 HDL 콜레스테롤을 갖다 올려주거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꼭 드시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기름 두 가지는 네. 착한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식품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또 착한 콜레스테롤 높여주는 식품군 여러 가지가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소개 하나씩 해주시면. 비타민 B3가 들어있는 거가 바로 이제 네. 나이아신이라는 건데 예. 우리가 이게 아보카도나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 대사를 좋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이게 뭐죠? 콩이죠. 검은 콩. 콩은 혈관 청소부라고 그래가지고서요. 네네. 그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 예. 아까 이 계란 노르잔도 레시틴이 들어있는데 예. 그 레시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줘요. 그 레시틴이 두뇌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계란을 먹게 되면 치매도 예방된다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네. 옆에 건 뭐죠? 율무 아닌가요? 수용성 식이섬유, 율무와 율무와 키위 같은 키위. 게, 네. 이거는 식이섬유가 바로 네.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꽉 잡아서 바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자, 네. 그리고 송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을철. 특히 이제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서 많이들 드시는데 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또 차가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따뜻한 차 두 개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하나는 솔잎차, 솔잎. 예, 하나는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근데 이거 솔잎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워낙 요즘에 그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거- 산에서 자기가 막 따와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근데 이제 씻어서. 뭐 드시는 방법들 보면은 네. 뭐 이렇게 딴 다음에 물에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네. 이렇게 두더라고요. 농약이나 이런 것들 좀 빼게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뭐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기름 없이 네. 덕는다라고 하나요? 뭐 이런 맞아, 소리에 덮어요. 예. 우리가 녹차 잎도 덮는다는 표현을 써요. 예, 약간 이제 누리끼리하게 덮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차로 이제 해가지고서는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생 솔잎을 가져가서 그냥 쓰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좀 과정을 한 다음에 네. 그럼 보면 이제 솔잎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는 오장의 기운을 좀 편하게 해준다라고 해요. 근데 이 안에 이제 테레빈유라가 있어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줍니다. 네. 솔잎 네. 자체가. 네.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는 많이 아시죠? 그죠? 맞아요. 그럼요. 이건 뭐 시중에서 많이 수용차는 판매하고 판매도 있으니까. 하니까. 예, 이게 제일 이제 큰 효능은 이뇨작용, 물을 좀 빼주는 거, 붓기를 좀 빼주는 작용이 가장 큰 작용인 건데 네. 한의학에서 이제 옥미수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요 옥수수 수염차에도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춰줄 수 있는 네. 것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네. 같이 이제 가을철이 이제 추울 네. 때 따뜻하게 차로 해가지고선 드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옥수수 수염 그러면은 우리가 장난칠 때 이 입에다 달거나 네. 그냥 버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시장 가니까 재래시장 가니까 옥수수 수염만 다 모아가지고 그럼요. 그것도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원래 옛날에 오줌 소태가 있을 때 네, 그 네. 옥수수 수염 같은 거 삶아서 먹은 건 저희 집뿐인가요? 많이들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거 먹는 거야. 왜냐면 옥수수 수염을 먹게 되면은 네. 이뇨장이 좋아져요. 네. 소변이 빨리빨리 빠져나가면 깨끗해지기 네. 때문에 바로 방광염 같은 거 바로 하고 네. 여자들이 불 때 먹으면 붓기가 잘 빠집니다.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저기 그 솔잎차 같은 경우 왜 시중에 왜 솔이 눈이냐 뭐 이런 음료를 네. 팔잖아요. 네. 그런 거 먹어도 괜찮은가요? 아 글쎄요, 그 함량이 애매하네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약간 달긴 한데. 예, 아, 그냥 네. 차로 해서 드시죠. 네. 이거 많이 먹게 되면 차가지고. 살쪄요. 네. 그렇죠. 당분이 살이 들어있기 찌는 거죠. 때문에.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최종 비책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자주 써먹는 거지만 과유불급. 네. 뭐든지 과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송 원장님도? 저도 과유불급 하겠습니다. 네. 과하지 않게. 특히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네.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 추석 지나고 뵈야 되거든요. 2주 후에 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네. 근데 이 중에 김혜연 혹시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배가 늘었나 안 늘었나. 네. 그러니까 왜냐면 추석 때는 또 많이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2주 뒤에 우리 다 네. 함께 한번 살펴보죠. 네, 그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도록 네, 네. 잘 관리하시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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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전국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기 맛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인천 계양구의 돈가스 전문점. 접시 스캔 결과 특이점 없음. 먹는 모습도 평범해 보이는데 10년째 됐어요. 거의 15년? 거의 10년 됐어요. 어제 먹고 오늘 먹고 아까 먹고 또 먹고 기본 10년 이상 꾸준히 먹어줘야 단골 명함 내민다는 이곳 돈가스. 그 맛의 비밀이 궁금해지는데요. 양도 많고 골고루 들어있으니까 맛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곁들임 음식 빙 두른 커다란 접시에 오늘의 주인공 왕돈가스를 가운데 딱! 소뚜껑보다 커다란 접시를 빈틈없이 꽉 채운 왕돈가스. 한 번에 2개밖에 튀길 수 없는 왕돈가스의 운명. 이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들다는 돈가스 튀기는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튀겨놓고 보니 그냥 일반 돈가스 크기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크기가 얼마나 돼요? 크기는 보시다시피 제가 좀 얼굴이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얼굴을 가까이 대도 제 얼굴이 가려질 정도로. 얼굴 크기 확인 불가로 인정. 돈가스 핵심은 돼지고기, 수입, 노, 냉동, 절대 사절. 항상 처음부터 18년 전부터 후레쉬를 쓰고 있습니다. 최상급 생고기로만 만든다는 왕돈가스. 이거 크기가 왕이 아니라 두께가 왕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또 작업이 또 들어가 있어요. 2차 작업이. 그렇게 되면 고기가 커집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연육기에 넣어 뭉친 근육들 노곤하게 풀어내며 조금 더 면적을 넓힌 고기들은 망치로 직접 두드리는 2차 연육 과정을 거치는데요. 커져라, 넓어져라, 맛있어져라. 짜잔! 우리 돈가스가 달라졌어요. 튀김은 입히기 전 거쳐야 하는 또 하나의 관문. 숙성시키는 겁니다. 간도 배고 냄새도 제거하고 돼지고기. 숙성 후 또 한 번 특별한 돈가스로 변신.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둘이 먹다가 3명, 4명 단골된다는 맛도 왕, 크기도 왕, 수제 왕 돈가스. 이 맛이야. 옛날 그 돈가스 소스 맛 옛날 방식 같아요. 옛날 방식 같은데 요즘 애들도 잘 먹고 여기 그 돈가스랑도 잘 어우러지고 그래서 자주 찾는 편이에요. 소스도 진하고 양도 푸짐하고 가격도 착하고 그래서 자주 오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맛있게 튀겨낸 돈가스라도 소스의 도움 없이는 무용지물. 소스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플러스 한약재가 소스의 핵심. 건강함까지 챙겨줄 한약재를 차례로 채워지던 그때 시커멓고 새까만 정체불명의 덩어리 발견. 색을 내기 위해서 이게 숙지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비만에도 좋고 뭐 소화흡수도 좋고 특히나 돼지고기하고는 특히 더 궁합이 잘 맞는 식품이라 하더라고요. 인공색소 대신 천연의 재료만으로 색도 내고 맛도 내고 젓고 또 저으며 시간 정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소스 색깔만큼이나 진한 믿음의 10년지기 예비 단골 손님 여기 한 명 추가요. 돈가스만으로는 2% 부족할 때 각종 해물에 매콤 소스 뿌려 우동면과 휘리릭 볶아 돈가스 옆자리 차지하면 해물 우동 돈가스 완성. 분식점 경영 17년 노하우 살려 개발한 세트 메뉴들이 돈가스와 완벽 콜라보레이션 자랑하는데요. 손님들 취향 따라 골라 먹을 수 있으니 이 어찌 좋지 아니한가. 해물우동 나왔어요? 해물우동 먹고 돈가스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이 매콤한 궁중 떡볶이가 돈가스의 느끼함을 싹 덮어주고요. 신데렐라 아니죠. 모짜렐라 치즈가 쭉 늘어지는 치즈 돈가스는 인기 넘버원. 시작부터 마지막 한 입까지 정말 진짜 완전 맛나게들 드신다. 오늘 저 돈가스 먹을 겁니다. 네. 저는 돈가스 안에 치즈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위에 겉에 있어서 새롭고 되게 맛있었어요. 상당히 콜라보레이션이 잘 돼요. 그래서 엄청 맛있고 이 돈가스가 두껍지도 않고 약간 얇은데 근데도 그 식감이 엄청 뛰어나요. 그래서 그 맛을 못 잊고 맨날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 찬스 타임. 15초 아시죠? 시작! 네, 저희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돈가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나 연인끼리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면 마음에 또 마음을 더해서 맛있게 올리겠습니다. 돈가스 드시러 오세요. 고 찬스 완벽 성공.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 화성. 요트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경치 자랑하는 전곡항입니다. 우와! 여기 유명한 데 있다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저기요. 저기 보이세요? 전곡항 바라보며 자리한 이곳이 오늘의 맛집. 입구부터 사람들로 인산이네. 여기 콤비네이션 와플 하나랑 애플 시나몬 넣어서 와플 하나. 어머나
예뻐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눈으로만 감상하고픈 아름다운 비주얼. 보기만 해도 달콤함이 가득 느껴지는 수제 와플. 그런데 정말 눈으로만 보나 봐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여긴요. 와플 먹는 데가 따로 있어요. 와플 먹는 곳이 따로 있다고요? 주문 후 승강기에 오르는 사람들. 2층이나 3층도 아니고 4층 위 5층 도착. 어머나, 마린풍의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고 통유리 너머로 탁 트인 전곡항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입으로 즐기기 전에 눈부터 호강한다는 일명 풍경감상 에피타이저. 놀이터도 있네. 배도 있고 또 바다도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올라와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갓 구워낸 바삭하고 촉촉한 와플. 이대로 그냥 먹어도 맛있겠지만 본격적인 데코레이션 스타트. 이것이 음식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캐러멜 시럽과 슈거 파우더로 꽃단장 완료.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래요? 제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죠? 와플을 승강기에 태우는 진기한 광경.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드실 수 있게 빨리 또 음식이 식을까 봐 손님들도 편하고 빨리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저 이번에 내려요. 직접 가지고 오르내리는 번거로움 줄이고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는 승강기 서빙 시스템. 바로 따뜻할 때 올려보내줘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포크보다 카메라 먼저 들이대게 만드는 감동의 비주얼. 눈으로 한 번, 카메라에 한 번 담았으니 본격적으로 달콤한 맛에 빠져드는데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언제나 좋아하는 달달함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인공적인 맛보다 조금 자연스러운 맛이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맛이라서 그 맛은 되게 좋아요. 훌륭해요, 매우. 빵도 와플 맛도 그냥 부드럽고 과일이 싱싱하고 너무 좋아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발걸음의 비법은? 비법이라 하면 비율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다른 게 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어요. 그래, 와플 반죽 스캔 들어갑니다. 달걀과 우유, 생크림, 곱게 채친 밀가루. 지금까지는 평범한 모습인데요. 이게 바로 요건데요. 지금 보여주시는 이거 콩비지 같은 콩비지 아닌 너. 이건 말 그대로 비밀 방법 비법이래요. 이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저죽의 신공. 너무 퇴직해도 안 되고 물고도 안 되는 까다로운 반죽의 세계. 이렇게 수제 와플 반죽도 완성입니다. 그리고요, 사과잼 대신 개발한 수제 사과절임도 인기 비결이라는데요. 아삭아삭 씹히면서 또 쫀득쫀득하면서 와플하고 같이 먹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려요. 바삭한데 촉촉하게 잘 구워진 와플에 절인 사과와 생크림까지 듬뿍 얹어주는 순간 게임 오버. 디저트는 여성만의 전유물이란 고정관념은 넣어둬. 오빠, 아빠, 아저씨, 남자친구까지 달달하게 만들어주는 디저트의 마법. 사랑지수, 행복지수, 만포인트 성수요. 와플도 굉장히 달달하고 이런 애플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다른 것보다는 좀 더 신선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쁜 곳에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또 맛있는 와플을 먹으니까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맞고요. 공식 홍보 찬스. 그 찬스는 15초. 떨지 마세요. 저희 전곡항 앞에 있는 카페 오시면 맛있는 이제까지 드실 수 없었던 와플과 또 따뜻하고 또 맛있는 커피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족과 연인과 함께 하시면 후회 없는 또 끝. 망했다.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단골부심 왕돈가스부터 달콤함의 끝판왕 분위기까지 즐기는 디저트 카페까지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다들 추석을 준비하고 추석 맞이에 한창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농촌마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썩들썩 신나는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성한 계절 가을. 추석을 앞둔 농촌마을은 더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재배도 하고 제품만 만들기도 하고 또 같이 홍보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 여기도 들썩 저기도 들썩 신나고도 즐거운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강원도 정선의 산골마을. 안녕하세요, 리포터 곽수산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정선에 나와 있는데요. 수확의 계절 가을, 추석을 앞두고 2배로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현장일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출발! 가시죠. 추석하면 송편, 떡을 빼놓을 수 없죠. 안녕하세요. 일사불란한 손길로 떡을 포장하는 사람들. 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떡만 보였는데요. 어떻게 하나 맛만 좀... 아니 안 됩니다. 아니 잠깐 맛만 조금만. 안 됩니다. 수리치를 채취를 좀 해갖고 떡을 드시려면. 다녀오세요. 준비를 또 해놓으셨네. 다녀오세요. 순식간에 일꾼으로 변신, 수리치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빨리 와야지 일꾼이. 일하러 오셨구나 오늘. 이게 다 수리치예요? 네. 정선군 700고지에서 자생하는 수리치는 산나물의 왕이라 불릴 만큼 맛과 영양이 좋은 식물인데요. 수리치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술이 취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수리치인 건 아니에요? 그 단오날을 수린날이라 합니다. 모여가지고 그걸 기념하고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날 해먹던 떡이 이 수리치 떡이에요. 정선의 청정 지역에서만 자란다는 수리치. 그래서인지 수리치 떡 맛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야, 이거 향이 전혀 없어요. 떡을 만들면 향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맡아서는 향이 안 나요. 바쁜 일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수리치를 땄습니다. 저는 그래도 잘 따는 편이죠, 지금? 네, 잘 따는 거예요. 그쵸? 네. 전생에 머슴이었나 봐요, 제가. 네, 앞으로도 머슴 안 돼요. 칭찬 맞죠? 어때요? 머슴복 잘 어울리나요? 오늘 이만하면 떡 먹겠어요, 오늘. 이 정도면 오늘 떡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떡 하러 갑시다, 이제. 수리치떡 만들기 2단계 수리치 삶기인데요. 옛날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서 골고루 잘 저어가며 데치듯 삶아줍니다. 삶은 수리치는 깨끗한 물로 서너 번 흔들어 씻어주는데요. 떡을 하는 과정에서 삶아가지고 세척하지 않으면 모래가 씹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수리치를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잡모래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과 쪄서 익히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데요. 또 수리치는 섬유질이 많아 떡으로 만들어 먹기 좋은 산나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몇 가지 과정을 거친 끝에 드디어 수리치 떡 반죽 완성! 어머니, 제가 이렇게 딱 예쁘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그거는 강원도 송편이 아니고요. 충청도 송편이거든요. 특히 정선 쪽은 쌀이 귀하고 옥수수 뭐 그런 이제 감자 이런 작곡류가 많다 보니 빚어서 어머님들이 드신 모양이 이렇게 손으로 빚다 보니까 이렇게 손 자국이 나요. 반죽에 잡곡이나 채소를 주로 넣기 때문에 모양 내기가 쉽지 않은 강원도식 떡은 손가락을 꾹꾹 눌러 뭉치듯이 빚어주는데요. 생각보다 모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모양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고로 음식은 맛있으면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수리치 송편이 완성됐습니다. 어머, 먹기도 전에 터져나오는 감탄사. 갓 쪄낸 송편을 한 입 깨물자마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야, 진짜 은은한 자연의 향이 그대로. 수리치떡은 송편뿐만 아니라 절편, 찰떡, 가래떡, 인절미 등 그 종류도 정말 다양했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밀려드는 주문에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다는 마을 사람들. 당시에는 한 30박스 정도 나오는데 요즘은 뭐 한 200박스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수리치로 만든 수리치떡 드시면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정선 수리치떡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충남 당진. 이번에는 충남 당진에 또 매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근데 매실을 찾아왔는데 매실이 보이지를 않네요. 매실 있어야 되는데. 매실아. 지금 매실이 어디 있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서 아니 오셨어. 충남 당진에 또 이게 매실이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매실 유명하지요. 근데 매실 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철이 언젠지 6월달이가 매실은 많지. 우리가 매실로 맛있는 거 만들고 있거든요. 엄마 쫓아와봐요. 이곳은 마을의 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마을 장터인데요.
들어가자마자 딱 눈에 띈 것은 바로 매실한과. 매실한과. 일단 맛부터 보여주셨는데요. 어때 맛이? 매실향이 은은하게 입 안에서 은은하게 퍼지네. 나지. 자, 이 매실한과를 먹으니까 딱 생각이 나는데 이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자, 이거 자꾸 옛날에 우리 어머니 유명한 CF가 있었어요. 난 네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나도 네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널 깨물어 주고 싶어. 아이고 쉬어하고 있네. 나하고 일이나 하러 갑시다. 네, 일하러 갔습니다. 이리들 와봐요. 촬영 왔어요. 갑작스런 방문에도 바쁜 일손을 멈추고 반겨주시는 직원분들. 그런데 포스가 범상치 않습니다. 우리는 한과하는 할머니들이에요. 평균 나이 75세 한과 할매들을 소개합니다. 소녀시대도 울고 갈 만큼 유쾌 상콤하게 제2의 전성기를 보내는 할머니들. 20대 못지않은 섬세한 손길, 매 눈보다 정확한 눈썰미로 최고의 한과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술 먹어서 직장 다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여러분들 정말 예쁜 거 잡수고 건강하시는 거. 네? 소개를 마치자마자 작업 돌입. 내 아들 손자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매실 한과. 이만했던 원재료가 야 거의 1, 2, 3, 4, 4배 정도 커지는 것 같아요. 쌀을 담궈가지고서 15일 내 20일까지 발효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빻으면 그게 이렇게 커져요. 유탕 작업을 마친 후 바르는 요 매실 조청이 한과 맛을 결정하는 키포인트인데요. 심어서 따서 액기스 담은 청, 매실청으로다가 조청 만드는 거예요. 직접 심고 키운 매실은 마을의 자랑이자 주요 소득원이기도 한데요. 할머니들의 정성과 손맛까지 담긴 매실 조청. 어머 이렇게 해서 넣으면 돼요? 안 되지. 열심히 흘러가지고 맛이 없어. 너무 달아가지고. 그냥 듬뿍 바르면 좋은 줄 알았는데 다 숨은 노하우와 비법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쌀고물을 골고루 묻혀주면 직접 기른 작물들로 정성 담아 만든 수제 매실 한과가 완성되는데요. 바시식 소리 들리시죠? 속까지 단단하게 꽉 차고 알찬 명품 수제 한과. 많이 먹고 왔는데 또 먹고 싶습니다. 조청에 매실이 들어가가지고 새콤하고 느끼하지가 않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든 매실한과는 마을 장터에서도 최고 인기 품목. 매실 장아찌와 액기스 등 매실로 만든 가공품들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준비하려는 손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또 부담이 없잖아요. 한과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추석 선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추석맞이 현장. 우리 땅에서 난 우리 농산물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세요.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물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통합 물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확인해 보시죠.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물관리 일원화 방안. 현재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나눠 관리하던 것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량, 수질을 분리해놓고는 강을 살려낼 수도, 가뭄, 홍수, 녹조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국내외 물관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통합 물관리 필요성을 알리는 전국 순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물관리 일원화에 성공한 해외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You can feel that the activities are coordinated and there is much less loss of energy between the various ministries on the water issues. I think local catchment-based groups, people have a sense of identity with their local river system or lake or coastal waters. So to give people a voice for their local river area.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6차례 지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통합 물관리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허욱입니다. 짧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가 북미와 중국 시장에서 5조 3천억 원 규모의 부품을 수주했습니다. 북미에서는 처음으로 픽업 트럭용 샤시 모듈을 수주했는데요.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도 현지 완성차 업체를 새 고객사를 확보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9월 26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